지리산 왕시르봉 일대에는 초기 선교사들이 풍토병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양관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의 역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폐허가 된 곳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신장환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교수님을 모시게 된 거, 네. 교수님이 이 왕시르봉 기독 유적지를 누구보다 많이 방문한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지인 중에 네. 최명찬 고모님이 계시는데 예, 예. 그분 소개로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 연합회를 소개받았고 그곳을 통해서 유적지를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4년 여름부터 네. 겨울까지 해발 1200m의 왕시르봉을 7번을 방문하였습니다. 네.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지리산 왕시르봉 기독교 유적지, 글쎄요, 이제 물론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왕시르봉 뜻부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듣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 왕시르봉은 시루를 이게 큰 시루를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이다. 네, 그래가지고 왕시르봉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네네. 왕시르봉을 우리가 저도 가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왕시르봉 자체가 원래부터 노고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노고단에서 원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풍토병을 피해서 자녀들이 그때 이제 그 귀한 목숨을 잃고 또 가족들이 목숨을 잃어서 원래 노고단에 풍토병을 피하러 모였는데 네네. 6.25 동란 때 이 노고단이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휴한 박사님 아버지이신 인휴 선교사님께서 네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호주,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이런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대안을 찾아서 올라간 곳이 왕시르봉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네네.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들이 풍토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네. 또 큰 두려움을 느끼셨을까, 네.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조심스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속에 기거하면서 선교지를 지키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 노고단에서부터 이렇게 왕시로 올라온 이유가 당시 제일 큰 피해를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입었어요.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태어났는데 네.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도 안 돼서 아이들의 3분의 1이 귀한 생명을 잃습니다. 특히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이제 인유한 박사님 할아버지 되시네요. 네네. 그 인돈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부인이 인사레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 두 부부가 있으신데 인사레 선교사님도 30대 꽃다운 나이에 풍토병으로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 꽤나 이렇게 잘 지어진 이런 집이었고 네. 지금은 뭐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휴양으로 온 거 아니야? 뭐 놀러 온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휴양을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낮은 곳에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쉬려 그러지 해발 1200m가 넘는 지금은 이렇게 한 3분의 1까지는 자가용으로 길이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는 올라가려면 5시간 반, 6시간을 돌길을 그렇죠. 헤매고 길도 없는 곳을 가야 됐어요. 근데 그런 곳에 휴양지를 짓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800m 이상이 되면 당시에 그 병원균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풍토병을 피해서 그쪽을 택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의 절박함이 느껴지죠.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또 매우 중요한 의학적 정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글 보급과 또 한글 문법 정리에 기여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고단은요. 그 노고단 쪽은 예레미야서를 제외한 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된 곳이고요. 네. 또 신약 성경 대부분이 노고단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왕시루봉원에 올라가서도 이러한 작업들은 계속된 중요한 저희들의 기독교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남아 있는 그럼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설 규모는 미국, 호주,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만의 이 나라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외국에 가면 이제 초가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처럼 자기네 나라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이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게 열채가 있습니다. 예. 열채가 있는데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고요. 그 예배당 옆에 자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채의 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촬영 때문에 좀 내부가 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에 불구하고 내부를 들어가서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쐐기둥이 박혀 있는데 너무 위험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집들은 다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들어가 보니까 커튼, 또 침대, 침대보, 빛 이런 생활용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와 이것이 뭐 기독교적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근대사적으로도 봐서도 굉장히 굉장한 문화유산이지 않나. 네. 현재 보존되는 것은 그렇게 12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한 명의 기독교인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느끼셨을 텐데 탐방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의외로 한국 교계와 교회가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선교사들이 가옥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피폐해져 있는데요. 네네. 그 타 종교는 그렇습니다. 뭐 타 종교는 문서 하나만 가지고도 없는 빌딩을 막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이런 역사적인 곳이 이렇게 보수도 안 되고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40kg가 넘는 장비를 이제 우리 같은 연구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메고 거기를 등반해서 올라가고 촬영을 하고 네. 쪽잠도 자기도 하고 근데 참 신기했던 것은 한여름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도 올라갔는데 한기가 느껴져서 파카 잠바를 입고 막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1200m에 올라가서 이걸 찍는데 네. 제가 참 좀 잘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 내일 모레 만약에 이걸 무너져도 이상치 않은데요. 이것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찍어놓은 VR이 외부와 내부의 측량이 가능한 완전한 3D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든 것이 하나의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이 유적지가 근대문화유산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우리가 뭐 기독교 역사로 보나 말씀해주신 대로 근대 역사적인 측면에서 지니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역사적 의미는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노고단과 왕시루봉 선교유적지는 한국 교회 선교 역사와 대한민국 근대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제 실제 가보면 그것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글 문법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정립된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요. 그 역사 관점에서 봐도요. 우리가 자랑하는 한글의 문법을 만들고 또 한영사전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처럼 이 근대 문화가 발전한 발자취가 고스란히 이곳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소중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교계에서도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교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도 사실이고 또 개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C채널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C채널에서도 오셔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다큐나 또는 방송을 많이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중요한데요. 그때만 잠깐 관심을 가지고 했을 뿐이지 현실적인 모습을 제가 최근에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재의 지정이 되겠지 하는 것이 수년의 시간, 거의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네네.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문화재만 지정이 되면은 다시 복원이 되겠지. 이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화재 지정은 언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현재 정말 무너져서 있는 이곳을 이 보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3D 작업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3D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또 웹상에서 바로 보여지고 또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원터치로 이렇게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 기독교인들이 다 그곳을 가볼 수가 없잖아요. 길도 그렇죠. 험하고 네네. 뭐 아주 또 거기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출입 제한 지역이다 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실제 그곳에 이제 길도 걸어 다니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 무너진 그 가옥도 보면 실제 이것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예, 영상물이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시로 본 기독교 유적지에 대해서 신장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